말띠는 12간지 중에서 7번째 띠로 경호년, 이모년, 갑오년, 병오년, 무년에 태어난 년생을 가리킵니다. 달은 음력 5월에 해당하며 계절로는 여름, 절기로는 망종, 하지를 지나 대설 전까지입니다. 한자로는 오를 뜻하며 오행으로는 확실한 양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말띠는 망종하지를 절기로 품은 오화의 소임을 맡은 띠입니다. 망종은 불되던 부직갱이도 거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는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는 1년 중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가장 긴 날로 햇빛이 대지에 비추면서 만물은 성장의 열기와 욕망으로 꿈틀댑니다. 이는 전 시기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오의 한자 모양은 절구공과 같은 모양을 한 막대의 형상으로 땅에 막대를 꽂은 해시계로 시간을 확인할 때 정오가 한낮을 의미했던 것에서 파생된 글자입니다. 이는 오화의 기운을 정오에 장려하는 태양빛의 기운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 및 시간대의 특성을 그대로 오화의 소임을 맡은 말띠입니다. 또한 거칠 것 없이 내달리는 동물이 말이므로 오화의 기운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는 하루 만에 천리를 달려갈 기세를 가진 천리마가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에 따라 말띠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용모와 언변이 풍부한 분위기를 표현하며 화려하여 남의 이목을 끕니다. 표현 욕구가 강해서 말이 많은 편이며 시원시원한 스타일입니다. 그에 따라 주변에 따르는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성장하며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도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더위에 지쳐 쓰러질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말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말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말띠에게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말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세계 복주머니를 준비합니다. 비록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화하여 10가지가 있습니다. 경호는 예순갑자로 헤아리면 7번째 해이며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오인해로 백색을 상징합니다. 경호년생은 1930년과 1990년에 흰색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흰색 계열의 주머니를 준비합니다. 모년은 예순갑자로 헤아리면 19번째 해이며 천간이 이이고 지지가 오인해로 흑색을 상징합니다. 임모년생은 1942년과 2002년에 검은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합니다. 갑오년은 예순갑자로 헤아리면 31번째 해이며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오인해로 청색을 상징합니다. 갑보년생은 1954년과 2014년에 푸른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합니다. 병오년은 예순갑자로 헤아리면 4번째 해이며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오인해로 적색을 상징합니다. 평오년생은 1966년과 2026년에 붉은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합니다. 무오년은 예순갑자로 헤아리면 5번째 해이며 천간이 무위이고 지지가 오인해로 황색을 상징합니다. 무오년생은 1918년과 1978년에 황금 말의 해에 태어난 사람으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며 땅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해라는 땅을 지키는 비지신을 의미합니다. 말띠의 지지인 오해 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남쪽과 서남쪽 사이의 남남서 방향이며 시계 방향의 7시 방향입니다. 방위의 경계선은 각각 30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남남서 방향은 남서쪽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됩니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반한살은 한자로 움켜 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안장을 잡은 대로 말이 가게 되니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면 움켜 잡으니 돈 재물과 관련이 많은 신살이 됩니다. 살 방향은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반대 방향인 천살은 재물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반한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한살은 역경후에 따라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신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한살 방향의 특징은 신뢰이며 재물을 부르는 믿을 만한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24년을 맞이하였으나 씻어서 준비합니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 의하면 큰 힘을 가진 동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이며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으며 이는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합니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며 목화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4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한살 방향에 보관해야 합니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합니다. 이는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집의 반한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됩니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오해화신인 여의륜 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여의륜 보살 마하살 외며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 유엔 마하살, 아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층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 의하면 관세음 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의륜 보살은 불가에서 지신 중 연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입니다. 여의륜 보살은 여의보주 윤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 소원을 성취시키는 보살이며 관세음 보살의 화염불이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복이나 큰 복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리고 자연에 잘 대처한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한 말띠의 청운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지를 질주하는 경주마와 같습니다. 경쟁 대상에 참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결과에 집착하는 환경이지만 좋은 경쟁 상대는 자신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채찍질과 같을지라도 또 다른 이에게는 좋은 스승을 모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흐름으로 올 한 해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말띠는 직업 및 개인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해에는 재물운이 상당히 호전되어 큰 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천덕의 영향으로 말띠는 귀인들의 도움과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갑진년의 말띠는 몇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기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띠는 자신의 노력과 적극적인 태도로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말띠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띠는 천성적으로 열정적이고 활발하며 사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모험을 즐기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상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역경을 극복하며 나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갈등이나 고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냉정함과 이성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나쁜 기운이 끼치지 못하도록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띠는 정열적으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